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꼭 방문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인데요. 감기나 가벼운 질환으로 가기도 하고 엑스레이, MRI, CT, 혈액 검사, 내시경 등 검사가 필요할 때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은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모든 국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정부에서 막고 실시간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병원 이용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병원을 이용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려서 A병원에서 약을 지어서 먹었는데 호전이 없는 것 같아서 B병원에 동일한 질환으로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죠. 허리가 계속 아파서 C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MRI, CT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치료를 받았지만 큰 호전이 없어서 D병원에 다시 가서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입니다. 고혈압, 당뇨의 경우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긴 한 것 같은데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약을 먹었을 때 조금 불편함도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병원을 옮겨서 다시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경험 다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을 옮길 때마다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검사를 또 하고 같은 약을 또 받는 등 했던 검사를 중복으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도 이런 불편한 과정들을 굳이 또 겪고 싶지 않아서 병원을 옮기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를 며칠 전에 이쪽 병원에서 했는데 병원을 옮기면 또다시 혈액 검사를 해야 하고 여기서 이미 엑스레이를 다 찍었는데 병원을 옮기면 또 똑같이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 등 중복 검사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환자 입장에서 불편함 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또 받지 않아도 되는 중복 검사를 받는 등 비효율적인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다른 병원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같은 검사나 처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 쇼핑과 비효율적인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억을 한다고 해도 과거에 본인이 어떤 약물을 처방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을 옮기거나 평소에 먹는 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봉지를 들고 새로운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이와 같은 과정이 없으면 정확한 진단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정부에서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개정해서 새로운 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요양급여 확인 시스템입니다.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해당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환자가 여러 병원,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검사를 받을 때 그 요양급여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연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다른 병원에서 어떤 진료, 검사, 처방이 있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의사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가 최근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검사나 처방을 이미 받았는지,
동일한 치료가 과다하게 반복되는지, 중복 약 복용이나 과도한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해서 불필요한 중복 진료와 약 처방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 시행은 26년 12월 24일로 확정이 되었지만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실제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 검사, 처방에 해당되는 것들은 요양급여 확인 시스템에 확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혈액검사, 영상검사, 약처방, 초음파 등인데요. 예를 들어 MRI, CT와 같은 고가 영상검사의 경우는 중복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비용 차이는 있지만 대학병원급일수록 비용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런 고가 영상검사도 중복 여부 확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주 전에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다른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시스템을 통해 최근 촬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꼭 추가로 촬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반복 촬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도 방사선 노출이 감소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의 경우도 같은 날 혹은 단기간 내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검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성질환 환자처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같은 검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약을 중복 처방하는 문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층 분들의 안전성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A 내과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았는데 한 달 뒤에 혈압이 좀 높게 나와서 B 내과도 방문합니다. 혈압약을 하나 먹고 방문했지만 정확하게 약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 같은 계열 약을 하나 더 추가 처방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 두 개를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혈압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이 평소에 복용하는 혈압약 이름을 외우거나 알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번 약봉지를 챙겨서 새로운 병원에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만 보관하고 약봉투를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약뿐만 아니라 당뇨약 등 평소에 복용하는 다른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요양급여 확인 시스템이 작동하게 될 경우 최근 처방 내역, 동일 유사 성분 여부인지 확인, 최근 용량 등 중요한 내용들을 의사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이 여러 개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나 중복 처방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복용량, 복용 주기 등도 명확히 알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진료를 보고 처방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양급여 확인 시스템이 작동하면 이미 환자가 어떤 약을 먹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용량만 조절하는 등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자분들에게는 약 하나가 겹치는 것이 더욱 위험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불필요한 중복 처방을 줄이고 용량 조절 중심 등으로 고령층 분들의 안전성이 실제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법안은 올해 12월 2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까지 의료 과다 이용 항목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결정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어떤 항목이 중복 진료에 해당되는지, 환자당 적정한 시행 횟수는 몇 번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시스템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제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될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중복 처방, 중복 검사 등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는 요양급여 확인 시스템이 작동되면 실제로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달라질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